안녕하세요. 익산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윤양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익산시 농업회의소 사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익산이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데 어쨌든 익산이 했던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과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그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대학에서 농업회의소 강좌가 있었고요. 정명채 박사님이 교육을 하시면서 거기에 공감한 농업인 대학 졸업생들이 120명, 연 3만 원씩 내는 회원들을 조직해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회의소 설립이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거라 16년, 15년, 16년 신청을 요구했는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민연대 익산시에는 농민단체가 모여있는 농민연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하는 설명회를 통해서 농업회의소가 이제 시작하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1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9월 달에. 그리고 11월, 12월에 당진과 거창을 방문해서 농업회의소 선지 견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18년부터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설립 추진단은 농업회의소의 대표 의결기구입니다. 출범식을 1월 18일 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농업회의소 설립 농업 토론회를 6월 달에 했고요. 농업회의소 설립 TF팀은 행정, 농민단체, 농협까지 하는 실무회의를 매월 많게는 2번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12회를 진행했고요. 추진단 회의는 1월 달에 추진단을 출범하고 9월 달에 추진단 회의 그리고 창립하기 전에 설립 추진단 회의를 했습니다. 주요한 결정을 하는 결정이라 9월 달에는 정관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의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11월 달에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8년도에도 농업회의소 선지 견학을 거창 정선을 다녀왔습니다. 실무회의는 계속 농업회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만나서 상의하면서 농업회의소 설립 때까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11월 달에 설립 추진단 회의는 임원 구성, 정관 임원 구성 이런 것들을 확정하는 회의를 19년 1월에 진행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이제 그러고요. 제일 중요하게는 이제 그 농업회의소의 회원들을 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농업회의소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알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 농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4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읍면이 저희가 익산이 20개 읍면동인데요. 20개 읍면동을 4차례에 걸쳐서 진행했고요. 2월, 7월, 12월에 1, 2, 3차를 진행했고요. 선지 견학을 또 2번 갔다 왔습니다. 2월 달하고 11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는 그 이제 1, 2, 3차가 1차, 2차가 2월, 7월 진행됐고요. 농번기가 지나고 농업회의소 창립 다짐대회라는 걸 했는데요. 어쨌든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농업회의소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창립을 위한 다짐대회를 하자라고 결의해서 11월 달에 창립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순회 설명회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대의원 선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진행했고요. 임시 대의원 대회와 단체 회원 회의를 2번 했습니다. 창립 총회는 19년 3월 27일 웨스턴 라이프 호텔에서 400명이 모여서 창립 기념 총회와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은 저희 했던 설립 추진단 출범, 설립 추진단 회의, 그리고 이제 읍면동 돌면서 했던 그 설명회, 그리고 농업회의소 창립 다짐대회
11월 달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창립총회 사진입니다. 많이들 모여서 성황리에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회원은 937명이 가입을 했고요. 회비 납부율은 54.4%, 한 500명 정도가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월 5,000원씩 CMS 방식으로 회비를 내고 있고요. 단체는 17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특별회원은 농협중앙회 시지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장님 1인, 부회장은 특별회원의 시지부장님, 그리고 단체, 그리고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부회장님이 3분 돼 있고요. 지역이사, 단체이사, 분과이사 이렇게 있습니다. 대의원은 26명, 지역대의원은 23명, 단체 대의원은 1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는 10개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농민정책, 식량, 농촌활력, 원예특작, 청년농업인, 축산, 식품가공, 농산물 유통, 산림, 여성농업인 이렇게 해서 10개 분과를 해서 저희는 분과위원들은 그 개인 회원 신청할 때 분과를 하나씩 체크하게 해서 농민정책에 체크하신 분들이 전체가 오셔서 분과 대표를 뽑고 회의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식량분과 같은 경우는 150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분과 제일 많죠. 저희가 미작지대다 보니까 식량분과가 많은데요. 식량분과는 15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 가공 유통은 좀 적긴 합니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긴 하죠. 그리고 저희 특별하게 좀 다른 지역과 다를 수 있는데 분해 조직을 좀 조직했는데 황등 망성 3기는 창립하기 전에 총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해라는 조직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이제 조직을 갖는 겁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그래서 분해가 있는 조직은 읍면순회를 하게 되면 모이는 숫자가 다른 지역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분회장이 되면 당연직 지역이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뭐 다른 데하고 다르지 않을 텐데요. 주요하게 농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인의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업 정보 수집 및 제공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권리 향상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업에 대해서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신 자료이긴 할 텐데요. 저는 농업회의소의 기본 사업이라고 봅니다. 의견 수렴하고 조정하고 제안협에서 반영하는. 뒤에 보시면 저희가 계획을 연초에 세우고요. 읍면순회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의견을 듣죠. 많게는 200건 정도 들어올 때도 있고, 저희가 20년부터 코로나여서 서면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서면으로 받을 때는 좀 적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과위원회를 엽니다.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이 모아진 의견들을 분과위원회에서 정리하고 9월 달에 정책협의회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정책협의회에서 낸 내용들을 익산시에 제안하고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으로 되면 연말에 농정사업을 홍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읍면동 순회 간담회에서 들어온 얘기들을 저희도 전체 의견을 전체를 행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서 의제를 정리하게 되고요. 그 정리된 의제는 농업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제안되고 설명되고 그것이 시의 농업 사업으로 이렇게 제안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그럴까요? 여기는 이제 의견 수렴하는 제안서인데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는 제안 내용이고요. 이렇게 건의사항, 농업정책간담회 건의사항들을 시장님 간담회 그리고 농정협의회 몇 건 해서 이렇게 내용을 하나씩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으로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는 농정협의회를 보통 9월 말 10월에 하는데 실은 농정협의회는 무슨 지원 사업을 해달라는 것들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19년 이후부터는 시장 간담회를 먼저 하고 보통 4-5건의 주요한 의제들을 가지고 시장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무슨 지원 사업은 농정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입니다. 우리 읍면동 순회간담회 하는 저희 20개 읍면동이라 바쁘게 다녀야 하는데요. 저희가 19년도에 창립을 했지만 20년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은 20년 이후는 읍면순회간담회가 잘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유선이라든지 서류로 받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를 또 각 분과별로 열어서 정리하고 농정협의회 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이쪽은 농업회의소 임원들이고요. 이쪽은 행정의 국과장님들 이렇게 앉아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 이게 19년도 사진인 것 같고요. 이게 20년도 사진인 것 같습니다. 또 역량 강화 교육은 실은 저희가 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원은 500명이 넘는 회비내는 회원이 500명이 넘는 회원들이어서 저희가 그 1년 진행된 사업을 성과 보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보고 자료를 만들어 성과 보고 대회를 하고 있고 연초에 그것과 더불어서 그 주요한 농정 사업 주무과에서 나는 개에서 주요한 사업들, 농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사업들을 직접 기자님들이 나와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농특위원장님 초청 특강은 실은 읍면을 다니다 보면 주로 지자체에서 해결될 문제들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을 많이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실은 농특위원장님이 그런 권한은 있지는 않지만 초기 농특위원장 하셨던 박진도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민수당 전라북도에서 처음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농민수당 지급되기 전에 저희 농업회의소 회원들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교육을 했고요. 인문학 강좌를 19년, 20년 두 해 진행했는데요. 실은 이제 농민들이 진짜 힘들게 일하고 고생해서 활동하시는데 좀 인문학적인 좀 소양이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5개 강좌를 좀 잡아서 2번 19년, 20년 인문학 강좌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활성화 워크숍입니다. 그리고 선지기연학은 농업회의소 만들어지고 나서 평창으로 갔던 평창 사무장님 얼굴이 보이네요. 선지기연학을 다녀왔습니다. 주요하게 교육 사업과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읍면을 돌다 보면 벌써 하고 있는 사업들을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경우들이 되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기존에 진행되는 농정 지원 사업을 다 열거해서 이렇게 담당 부서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책자를 만들면 한 이 정도 분량의 책자가 나옵니다. 이거를 연초에 만들어서 매년 회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각종 회의는 대의원회의 저희는 단체 대의원들은 단체 대표자 회의는 그러니까 주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 이사회 전에 단체 대표자 회의는 꼭 합니다. 단체 대표자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의견을 가지고 이사회를 하는데요. 대의원회의 이사회 한 해는 이제 저희 이거는 이제 좀 특별한 얘기긴 한데 한 해는 저희가 여기 익산에 여산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양파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면입니다. 근데 가봤더니 한 5분 나오셨더라고요. 야, 이거 양파 캐가지고는 비료값, 무게값도 못 갚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뭐 쭉 봤더니 양파 가격이 폭락한 것이었죠. 양파의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양파의 상육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일찍 폐기할 걸 요구했는데 실은 폐기를 농식품부에서 하긴 했는데 계속 늦게 하면서 양파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도 농민들이 아프면 어떻게 같이 할까 고민하다가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는 양파 소비 촉진 행사를 좀 해보자. 무료 나눔 행사였습니다. 무료 나눔 행사. 저희가 농업회에서 돈이 많이 없지만 양파를 사서 우리 시민들에게 나눠드리고 양파즙도 드리고 양파즙을 소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실은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 우리 농민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뭘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실은 농업회의소가 농업 정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농업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 제안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민들이 원하면 농업회의소는 한다. 뭐 그런 취지에서 양파 무료 나눔 행사도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건데요. 작년에 양파 캐는 시기와 고구마 심는 시기가 겹치면서 인건비가 20만 원을 줘도 사람을 못 구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력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토론회를 했죠. 자장으로 김정석 박사님이 오시고, 여기는 양파 농가입니다. 여기는 고구마 농가고 여기는 하우스 농가고. 야, 우리 농가들은 있는 대로, 야, 고구마 농사 짓는데 진짜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나 못하겠다. 뭐 양파 농가도 밖에 편하게 우리 양파 농가가 발표하시는 건데요. 현실이 이렇다. 농현장의 현실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뭐가 이렇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농사 지면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실은 소득이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행정 담당이고요. 저는 농업회의소 다 시군의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걸 성과로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 인력 중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의 일입니다. 올해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죠. 저희가 시장 후보들을 모셔다 놓고 농업, 농촌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같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토론회를 하자 해서 농업회의소에서 농민단체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정책협약서는 공이 나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새 후보가 공이 협약서에 이렇게 사인을 하신 겁니다. 올해 3월 29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후보자 농업 농촌 공통공약 제안 인사라는 정책 자료집을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촌 의원보다 도시의원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농업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농민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공감할 수 있게 자료집을 만들어서 했고요. 자료의 근거는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농민이 공감하는 농업행정, 안정적인 농업소득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농업 농촌 탄소 중립 대응, 농업 인력 확보 및 주체 육성, 농촌 생활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라는 주제로 가지고 한 제목당 4-5개의, 그리고 또 하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한 제목에 한 두세 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경우는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5% 수준으로 확대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주요하게는 자체 예산, 익산시의 자체 예산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료집을 만들어서 전체 도의원, 시의원 후보에게 다 공이 나눠드렸습니다. 요거는 올해 있었는데요. 실은 익산이 농촌이 똑같습니다. 소멸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도시 지역이 있어서 도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지는 않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읍면이 자기 기능을, 특히 마을이 자기 기능을 못할 정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석 박사님 모시고, 여기는 다 우리 회의소 직원들, 임원들입니다. 분과 대표들이 오셔서 교육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청년 농업인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농촌의 활력은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익산은 매년 주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작년에는 인력 중개 관련해서 농촌 인력 문제 관련해서 올해는 농촌 소멸 관련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또 주요한 이슈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을 같이 맞춰 나가는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매년 좀 있으면 예산이 나올 시기인데 예산이 나오면 예산을 분석합니다. 각 과별로 보고 그리고 자체 예산이라 해서 농업 예산 중에 익산시에만 들어가는 예산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얼마큼 늘어나는지 작년은 어땠고 올해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매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하고 공유를 하죠. 예. 주요 사업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9년부터 농정협의회는 19년에는 10월 8일 날 했고요. 20년도에는 9월 7일 날, 21년도는 10월 1일 날 진행했습니다. 의견 수렴 보시면 의견 수렴이 100건, 20년도, 21년도는 적지요. 코로나 때문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된서 졌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은 요것을 걸러서 분과위를 통해서 정책 제안이 22건, 19년도에는 그리고 20년도에는 18건, 21년도에는 14건, 정책 반영이 11건, 13건, 12건 그렇습니다. 작년 농업회의소에서 농업정책협의회 정책 반영 내역인데요. 총 32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보시면 농업 기반시설, 실은 이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농업 기반시설 확대에 14억 원이, 농촌 기초생활 환경 개선에 2억 원이,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들 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이 1억 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건의가 1억 2천, 농촌 인력 해소 문제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임대료 지원 문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간제 인건비 해서 9천만 원 있었습니다. MOU 넌 GMO 식용유 학교급식 공급에 1억 2천만 원. 작년에 익산 지역하고 전라북도 지역에는 벼도열병이 상당히 심각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 약제 지원이 8억 3천이 섰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점점 농정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반영되는 내용과 폭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좀 느끼는 게 처음에 농정협의 때는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점점 갈수록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보다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1년도에 큰 성과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지금 다 농약을 헬기나 드론으로 주다 보니까 예전에 경운기나 트랙터로 줄 때 쓰던 농약들이 남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분과위원회 통하고 이사회 통하고 농정협의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20년에 5월에 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년 12월에 일제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이렇게 농약, 분말, 그리고 폐농약, 분말, 그리고 이거 빈병이나 빈봉지를 모을 수 있는 수거함이 읍면동마다 설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생각 못했던 건데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한 것들이 이렇게 정책화돼서 집행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농업인의 날은 저희는 이제 농업인의 날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제안해서 시장 간담회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작년에 농업인의 행사를 농업회의소 주관으로 처음 진행하게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인력 통해서 시에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문제와 숙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대응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익산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특별할 거라고는 없는데 익산의 사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면 농업회의소는 해야 된다. 농업회의소 방식으로 보다 더 세련되고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치기구인 농업회의소가 기존의 농민단체처럼 떼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보다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과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익산시 농업회의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원한다면 어떤 일이든 하는 그런 농업회의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농업회의소가 주요하게 우리 농민들의 요구들이 정책화되는 유일한 통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를 활성화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종의 주인이 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